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입니다. 제가 이 이승조의 TMI 시간 처음 맡으면서 여러분들 금년은 시가 상위 종목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중에 시가 1등부터 32 종목은 매매하지 마, 오히려 악재 나오고 급락 투매 나올 때 하단 오면 사,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헤지펀드 CIO라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간 그냥 박스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패시브가 지배할 거고 우리나라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간다. 그러면 시장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만 움직일 테니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갖고 그냥 변동성 매매만 하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올릴 때 폭탄 제조해서 그거 갖고 떨어뜨릴 때 파생 변동성에서 수익 극대화하는 현금 창출 기장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헤지펀드가 있는데, 그 지배가 지금 그걸 극복하는 방향성 매매의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롱으로 보는 그러한 에너지가 형성이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연봉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잘못하면 이런 저주가 이번에 3년 동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010년부터 16년까지 이 7년 동안 1750만 원은 땡기고 2100만 넘으면 죽는 이런 가두리 박스장이었습니다. 이걸 뚫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위치 왔어요. 2022년 대선까지 1850과 2250 같이 민요. 그리고 여기에 대장인 삼성전자도 연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만원에서 5만원 3년간 박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생각도 자꾸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홍콩발 그 카오스 이제 겁 안 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아니, 홍콩 공항 지금 심각한데 이제 겁 안 난다고 그러니 왜? 삼성전자가 47,000원이면 겁나요. 그럼 그거 갖고 때리면서 여러분들 4만원까지 7,000원 죽이면 여러분들 한 150에서 200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42,000원, 43,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 3,000원만 때려도 3만전자 되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풀베팅 들어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요번에 1900을 깨면 공매도 금지 발서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 투자자라든지 연기금 1, 2조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추세 가려면 저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제가 이 우주에서 고깃대가 어디로 모일까 하는 격자 모델로 이렇게 매일 이 사진을 찍어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 경기 민감주 쪽에 조선이든 정유든 자동차든 이쪽에서 포스코든 이쪽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이 장은 상승, 바닥 찍었습니다, 상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안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 뭐 가치 분석하고 뭐 하더라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그나마 이번 모멘텀에 이 북방주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어요. 또 예타 면제,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롯데 이거는 아직도 사도 되고 한 금년 연말까지는 바닥에서 한 30 내지 50% 에너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에너지, 뭐 내수주 에너지, 요번에 또 9,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할 때 이쪽에 뭔가 떡 하나 주나, 뭐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고민해 보면 뭔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이런 현상이니까 변동성 장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질이 나쁜 약간 테마주나 세력주. 그리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어저께 공포 같은 게 오늘 바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256.95 딱 찍고 흘러내립니다. 지금 오늘 고점 대비 2포인트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300포인트 올랐는데 올려놓고 죽여요.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콜이 100% 나왔는데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파란 색깔이에요. 여기서 빨간 색깔로 스위칭 해야 됩니다. 선물은 뭐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지금 현물하고 비차익 쪽에서 이 파란 색깔의 매도가 외국인이 빨간 색깔 매수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거는 흘러내리거나 조정입니다. 그러면 뭘 때리는데 삼성전자 때립니다. 여러분들 7월 23일 전에는 뭐 일본이 공격해서 뭐 재고 감소하면 반도체 디램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황과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오히려 30일부터 파란색 일본도입니다. 어저께도 1000억 때려요. 뺄 때 주력이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다행스럽게 아직은 안 때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언제쯤 매수 스위칭 할까요? 요게 요번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늦으면 저는 10월이에요. 3, 4분기 실적. 그리고 빠르면 요 8월 말에서 9월 달 넘어가는 과정. 요때 그 삼성전자와 합성된 선물 35만 이게 풀리면서 롤오버 시킬 건지 풀릴 건지 요거는 좀 고민입니다. 그거는 8월 말 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어저께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하고 우리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하죠. 그거 갖고 안 돼요.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 그리고 제가 유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50불을 깨고 금리 인하하죠. 이장 디플레이션 가버려요. 그럼 장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온 이런 전략이 나와야 돼. 리스크온이라는 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저께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을 좀 연장시키면서 국제 글로벌 마켓에서 리스크온이 한번 나왔습니다. 금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나 원화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월장 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 구리 가격 연동해서 경기 민감주의 풍산을 역발상 전략으로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가가 50불을 깨면 저는 비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시간 통해서 내년 연초에 아람코 상장해야 되니까 유가 51불 딱 찍고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조절할 거다. 유가 박살나면 제1의 산유국이 사우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 지금 호르무즈 해갖고 이렇게 왜 해요? 자기네들 셰일가스 석유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를 미국산 셰일 그 다음에 미국산 석유가 커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니까 유가는 50불 하단 65불 상단에서 골디락스로 아람코 상장할 때까지.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탐욕하고도 맞아요. 그런 관련된 기업이 자기한테 재선자금 확확 주는 그러니까 무기 관련, 에너지 관련 그리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민주당, 연골고리의 기술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쪽 민주당에다가 대선 후보에다가 자금을 많이 되는 기업들은 뭐 반독재 이렇게 해서 죽여야겠죠. 이런 연결고리도 주시장에서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만 보지 마시고요. 이러한 정치적 에너지 이것도 봐야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목 전략 좀 오래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28일 날 일본이 또 이제 세부 품목을 뭘 또 규제를 할 건지. 그리고 아베 총리 제가 오늘 뉴스 보시면 아베 총리가 자기 무슨 아버님 가족 묘에 가서 뭐 절하고 왔다 이런 그러면서 수정헌법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군대를 갖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신날 겁니다. 일본한테 한 10조에서 20조 무기 팔아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 그 상황을 노이즈 좀 일으켜야지. 그리고 자기네들 항공모함 한두 개 빠지면서 남중국해나 이런데 일본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시나리오, 이것도 충분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살짝 빠져서 나올 수 있고, 여기다 근사하게 인도 태평양 전략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네들이 부담한 비용을 줄이고 우리나라, 미국, 인도 그 전체 비중에서 이 자금 배분도 앞으로 재집권하면 더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나라가 나라 간의 강대강 대결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요새 후성 얘기합니까? 동지세미캠 얘기해요? 솔브레인 얘기해요? 그리고 신성통상 급등할 때 지금 급락하죠. 오히려 이 급락 파동을 이용해서 2,100원이나 1,800원 오히려 깨지면 오히려 디프리 파동 노리고 사는,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보다 석유화, 툴루엔 자일렌, 이게 90% 넘는 부분이 모인 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8일 날 또 세부화돼서 일본에 공격이 있을 때 순환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요새 제가 또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 지금 엔화가 강세되고 원화가 약세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현대차 떠들어야 됩니다. 현대차 떠들, 와 환율 수혜주,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토요타가 잘 안 빠집니다. 토요타가 안 빠져요. 그러면 이건 뭘까라는 건 환율 적응보다 저는 10월이나 11월 달에 180일 유예기간 준 갖다 얘기해서 관세 또 매길 거 생각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원대 때려라, 그리고 12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 그 재료 나올 때 오히려 급락 나올 때 오히려 사라, 이 전략도 현대차 갖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요거는 시간 넘기고요. 요 눌림목 패턴 때 들어가야 돼요. TPC도 보세요. TPC도 인공지능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요때 사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려놓고 눌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히토류 관련주가 됐던 일본 뭐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이 됐던 급등한 종목은 요 눌림목을 잘 보시고 거기에 121선, 그리고 이미 직전 고점 돌파해서 치고 나가는 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음 패턴, 아까 툴루엔 이런 것들이 페인트 원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업 페인트, 또 중국 연결고리, 보조금 연결고리, 또 수소차 2차전지, 삼화전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V자 나오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종목들 색깔을 한번 봤습니다. 그 군집 현상 특징이 어떠냐면요, 지속적으로 중소형주나 테마 중에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 바닥 짚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유비벨록스라든지 띵크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타면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2, 3개월 수렴이나 바닥 패턴 된 종목들, 뭐 현대로템이나 현대건설이나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4차 산업 연결고리 관련된 중소형주들이더라고요. 대형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달까지는 3,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정책 연결고리 응용한 종목들의 눌림목 전략으로 길목지키 전략만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조의 TMI였습니다.